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제임스 씨는 아버지 하면 주로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희 아버지요? 네. 아무래도 그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권위적이셨고 네.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예. 이제 뭐 술 한잔 드시고 오실 때는 또 너무 또 따뜻하고 막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볼도 부비고 하시던 뭐 그런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임스 씨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제 무럭무럭 자랐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제임스 씨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좀 권위적이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저는 네. 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또 나름대로 한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글쎄 잘하고 있는 건지는 네.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예. 아들하고는 좀 친구 같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네. 딸한테는 아직도 좀 뭐랄까 친구가 거리가 좀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아버지 노릇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또 너무 친구 같기만 한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좀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도 듣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사실은 저는 그 아버지 학교를 들어보라는 아내의 권유에 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 학교를 먼저 들어라. 예. 이렇게 서로 강하게 미루다가 사실 제가 힘이 딸려서 아버지 학교를 먼저 듣게 됐는데 예. 아무튼 너무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감동이 있었고 특히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었잖아요. 커오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가 바뀌어야 정말 가정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는 이런 메시지부터 하나하나 저한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그렇죠. 저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느낀 바가 많아서 사실 여러 분들에게 권하고 했었는데요.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이 좀 사라지는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귀한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들으셨지만 가물가물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버지 학교가 당최 뭔지 몰라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있게 외치고 계신 분이죠. 누구신가요? 네, 우리 미주 아버지 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철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아버지 학교에서는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네. 저는 이명철입니다. LA 72기를 수료한 이명철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3명과 발렌시아에서 살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지저스 펠로십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포맷으로 그 포맷이 있어요?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공식적인 예. 소개 포맷이 그냥 있죠. 소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네. 막 이게 길어지니까. 여러 스타일로 하다 보면 예. 어떤 경우는 또 중요한 거 빼먹고 네. 어떤 경우는 자기 이름 소개하는 것도 빼먹고 그럴 수도 그래요. 있겠어요. 그래서 딱 네. 공식화 시켰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를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버지 학교 섬긴 지는 한 3년 채 안 되는 3년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들으신 적은,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렇게 참가자로 들으신 것은 언제였어요? 네, 3년 전이죠. 그때 처음 들으시고 네, 계속 그때부터 계속 섬기기 시작하신 조장과 거예요? 이렇게 뭐 관리팀과 계속 봉사하면서 예. 네, 그렇게 섬겼죠. 예. 보통 사람들은 세미나 한번 듣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게 되셨어요? 아버지 학교가 저한테는 아버지 학교기 때문에 섬긴다기보다는 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셔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셨잖아요. 네. 근데 남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모든 거를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포맷이 보니까 커리큘럼도 그렇고 잘 그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놨다 커리큘럼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이기 전에 남자고 또 하나님이 맡긴 그 역할 중에 남자 중에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30대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아버지 역할도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으면 또 청소년기의 아버지 역할이 다르죠. 있고 네. 예, 나이 50이 넘어서는 시집장가 보내야 될 때의 아버지 역할이 있고 네. 예, 그래서 계속 이거는 섬기고 같이 쉐어하고 그렇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받기 위해서 섬기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된 거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이명철 국장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들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이명철. 1960년 서울에서 출생. 그러나 북에서 월남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취향이 그 또래와는 살짝 다르신. 아버지, 아내, 그리고 송광률 목사님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인성과 영성이 완전 풍부하심. 경제학을 전공한 후 무역업을 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1997년 IMF 때 사업 실패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함. 그 은혜로 남성사역, 가정사역, 가정교회, 멕시코 선교 및 탈북자 정착사역 등등 한 가지만 하기에도 벅찬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계심. 특히 아버지 학교의 사무국장 일을 하며 가정의 기둥인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희열까지 느껴진다고 함.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바타 이명철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그럼 처음에 그 신앙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나요? 처음에 신앙이요. 처음에 신앙은 뭐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네, 전에는 뭐 예. 세상과 같이 예. 살았는데 결혼할 때 이제 아내가 조건을 걸어서 네. 이제 일단은 뭐 결혼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공수표를 남발을 날렸고, 했는데 예. 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이제 얼마 만에 저희 가정을 만지셔서 네. IMF 때 이제 제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모든 인생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예.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 생활을 하게 그때 됐습니다. 한국에 계셨었나요? 한국에서 IMF를 당하고 제가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와서 이제 오셔서. 혼자서 좀 정리를 하다가 네. 너무 깊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국에서 이제 IMF 때 그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을 하고 네. 네. 영주권은 있으니까 아내는 또 한국에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 저 혼자 이제 한국이라는 그 빌드업했던 비즈니스 했던 빌드업했던 그 환경이 너무 저한테 별로 이렇게 예. 견디기 힘드니까 네, 그렇죠. 조용히 미국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하고 혼자 와 있어도 아내하고 이제 국제 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그렇죠. 그때까지도 이제 서로 블레임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 네. 예,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뭔가 이게 예. 저도 살고자 누군가를 이렇게 블레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날 밤 뭐라고 그랬냐면 왜 당신은 당신 혼자서 그렇게 무거운 거를 꼭 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걸 네. 내려놔라. 네.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가 또 버럭 화를 냈죠. 예.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책임감 있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건 남자로서 당연한 또, 건데 예. 근데 그걸- 좋은 얘기인데 왜 그게 화를 내고 그러시나요? 왜냐면은 그렇게 내려놓고 싶어도 그거는 내 역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남자의 남자들은 역할은 남자만의 또 아, 어떤 네, 그래요? 이거를 그렇죠. 지고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완성해서 우리 가족이나 자존심. 뭔가를 세워나가는데 또 그런- 프로텍터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공급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말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그러고 이제 잤어요. 네.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거의 꿈을 잘 안 꿔요. 네. 저는 이제 특이하게 자면 거의 깰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숙면을 취하시네요. 굉장히 깊이 자는 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은 별로 꿈을 안 꾼다는데 그날 꿈은 너무 생생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이거 뭐 간증 프로그램도 아닌데 네, 아니, 간중 포함이죠. 예. 제가 꿈속에서 벼랑 끝에 네.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벼랑 끝에서 이 밑을 쳐다보고 서 있던 게 아니고 네. 뒤를 등지고 서 있었어요. 벼랑을 등지고 앞에는 땅이죠. 네. 예. 그러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네. 땅인데. 네. 그러니까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내디지면 되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평지로 들어가는 네.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 뭐 발이 반이 이게 달랑달랑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거기 있는데도 네. 발이 안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감에서 진땀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갑자기 꿈속에서 전날 밤 아내가 한 얘기가 생각나는 게 네.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맡겨라 내려놔라 네. 그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 거 없이 이렇게 뛰어도 뒤로 이렇게 내 몸을 던져도 뭔가가 보호해주지 않겠나 하는 꿈속에서의 그 생각으로 그냥 뛰었어요 뒤로. 뒤로요? 네, 뒤로. 예. 땅 쪽이 아니라? 네, 땅 쪽이 아니라. 예, 벼랑 제가 쪽으로. 옛날에 또 호주에서 번지 점프도 해봤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그냥 뛰었는데 네. 뭔가 이게 이 깃털 같은 새털 이게 둥둥 떠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감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꿈에서 이제 깼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밤 아내가 한 이야기와 이 꿈 상황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내가 이제는 이 터닝 포인트를 이제는 내가 다 이거를 끌고 가려는 그거보다는 그냥 맡기는 그런 게 돼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깨서 그 꿈을 깨고 새벽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을 만지시는 거다. 예.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 가마 다시. 예.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갔죠. 아,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래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셨. 제대로 됐다기보다는 이제 왜냐면- 입문을 한 거죠. 네. 이제 그 전에는 아내가 결혼하려면 다녀라 세례받아라.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예. 드라이버로 뭐 짜장면 먹으러 뭐 이렇게 처치맨으로 네. 처치맨으로 많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이게 도덕 강의 이러고 생각해서 예. 듣고 예. 뭐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없었죠. 예. 예. 사실 어떤 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격한 방법으로 또 이게 임해주시는 그런 게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준비한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T.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너무 길게 생각하시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네. 생각나는 걸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또 할 테니까요. 그냥 답변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그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학교 들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No. X. X. 네. 나의 어린 시절은 행복 그 자체였다. X. 예. 아내가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해줬다. X. 나는 고지곳대로 사는 바른 생활 사나이다. X. 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X. 네, 이것도 올 저희가 X입니다. 네, X로 또 만들었는데요. 아버지 학교가 사실은 뭐 물론 많이 배우지만 또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물론 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또 노력이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거네요. 네, 괜히 들었다. 그냥 몰랐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네. 아버지 학교를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개인 인격체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부닥치면서 계속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아버지 학교의 4번의 만남 속에서 이게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게 파편처럼 흩어졌던 조각들이 퍼즐에 그게 합쳐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정리가 좀 되셨어요? 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정체성이죠. 아버지란 무엇인가? 내가 네. 스스로 혼자서 아버지란 무엇인가의 개념 정의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네.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했는데 네. 이제 강의의 아버지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아들과 또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육신의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딱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그게 아주 더 이상 다른 개념을 찾을 필요 없이 그 예. 개념 안에서 명쾌하게. 그 다음 실천적인 걸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이 나의 어린 시절은 행복 그 자체였다. X라고 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이? 그거는 행복이라는 거를 단어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했다. 저는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맘대로 살아서 행복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으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이나 모델이나 네. 이런 게 없으니까 네. 항상 불안한 속에서 예,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불행하고 그런 거나 물질적인 그런 불행, 그런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이 네. 확실할 때 그렇죠. 그때는 목표도 그렇죠. 정확하게 가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 항상 이 밑에 있는 기반이 네. 파운데이션이 불안하니까 네.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뭐 그러셨겠네요. 어떤 예. 신앙생활의 베이스도 없었고 예. 또 그때 또 살아오신 시기가 예, 또 예. 세상적으로도 또 변화도 많고 그죠? 또 네. 뭐 경제 발전은 빨리 되지만 그만큼 어떤 인간적인 거라든가 네, 또 예. 여러 가지 것들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네. 고뇌가 있었던 시기를 대부분의 또 한국 그렇죠. 남자들이 많이 겪었던 네. 시기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국제시장 시대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 그 영화의 그 시대 배경처럼 네. 항상 그렇게 그런 가정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예. 저희는 제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네. 그런 개념보다는 네. 생존. 네. 생존, 공동체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 아버님은 목표가 생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생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네. 우린 생활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린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 그렇죠. 기초가 어디서 없었잖아요.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니까 물론 그런 게 이제 사춘기 때 다 겪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러면서 방황하는 시기였으니까 뭐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국장님의 아버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스타일은 뭐 그 국제시장 같은 스타일이에요. 책임감 강하시고 네. 네. 예, 그리고 이북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신 올람. 월남 하신 네. 네. 그러고 생활력 굉장히 강하시고 근면 검소 절약. 네. 그게 뭐 지금까지도 네. 몸에 배에 있으신 분이니까 네. 우리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버님 친구분이 그때 롯데전자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롯데전자에서 이제 전축을 만들어서 그 친구분이 대리점을 하시는데 네. 왜 이렇게 친구분이 가시면 예의상 하나 사주잖아요. 네. 네. 우리 집에 전축이 없었을 때라서 그 전축을 하나 사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형하고 저하고 딱 둘만 있는데 네. 저희 형하고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중고등학생 때 전축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죠. 신기하고. 네, 신기한 네.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전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그
재산 뭐 있는지. 목록을 써내요. 냉장고 맞아요. 있냐고 뭐 그런 거 안에. 왜 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축 쓸 수 있다는 게 예.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그랬는데 그걸 듣고 한 이틀 듣는데 아버님이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돈이 아까우신 거죠. 내가 과소비를 했구나. 네, 괜히 체면 때문에 친구한테 저걸 사줬구나.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그러신 분이에요. 보통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기 좀 미안해서 그러니까 못 하시는데. 실속이 그죠? 없으면 안 쓰시려고. 아, 그러시구나. 예.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네요. 예, 그러신 분이에요. 자, 아내가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하셨다. 역시 X셨어요. 예. 그럼 두 분은 뭐 어떻게 그 일방적으로 쫓아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니죠. 만나시고? 둘이서 서로 좋아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뭐 만나셨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좋아해서 한 사람이 눈이 맞으신 결혼을 거네요.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예. 예. 어떻게 보면 동정이나 뭐 어떤 뭐 그래도 그런 처음에 거잖아요. 시작은 그럴 수, 그러니까 둘이 나중에 이제 결국 사랑하게 되지만 시작은 어느 일방이 좋아해서 시작할 수도 뭐 우리 있었던 거잖아요. 아내한테 제 제3자 이게 대면을 해야 되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그러진 않았고 둘이서 이렇게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아내는 80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네. 텍사스에서 대학을 음대를 다니다가 비엔나로 유학을 갔어요. 와, 네. 비엔나요? 네. 그리고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2년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2년 동안 모은 돈 갖고는 여기서 공부를 끝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지원을 요청했더니 또 이 아버님 얘기인데 아버님이 딱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산하시기를 지금 유학 가서 공부 끝낸다는 보장이 없고 네. 두 번째 끝내도 돌아와서 더 좋은 직장을 간다는 보장이 없고 네. 지금 있는 돈 갖고 아파트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줄 테니까 가지 마라. 예. 예. 네, 그랬는데 유럽은 등록금이 없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네. 모르는데 유럽은 등록금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학비가 네, 공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생활비만 쓰면 되니까 사이사이 아르바이트 하면 되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비엔나로 간 거죠. 네. 비엔나에서 만나신 거네요. 네, 그거. 비엔나에서 만나서 네. 유학생끼리 결혼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음악을 하러. 음악 성악하셨나요? 작곡이요. 작곡이 하셨으니까 비엔나 가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슨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저는 경제학이에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근데 별로 경제적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닮으셨으면 좀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거의 똑같은 게 안 써요, 그냥. 아, 네. 그게 재테크 방법이에요? 네.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시작과 끝?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아니라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네. 배가 안 고파요. 안 근데 써도? 든든하고. 네. 예.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배가 고파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돈 없으면 이렇게 그렇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없으면 자꾸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네. 돈이 많으면 안 쓰게 돼요. 네. 근데 두 분은 그 비엔나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냥 학교 제가 지나가다가? 학교 다니는 사이에 이제 방학 때 또 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안 주시고 네, 제가 갖고 간 네. 돈으로 다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네. 새로 온 학생들을 이제 라이드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그 가게에서 딜리버리 해달라면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부부가 음대생 부부가 유학을 왔는데 그 부부가 이제 여기저기를 가야 되니까 저를 이제 하이어한 거예요. 예. 가이드 겸 드라이버 겸. 예, 드라이버 겸 차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역이 필요해서 저는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우리 아내는 이제 4년 5년 돼서 통역은 이제 우리 아내가 또 음대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예. 네. 그래서 두 부부가 뒤에 타고 저는 운전하고 우리 아내가 옆에 타고 가이드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커플이 된 거네요. 예, 자동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그 팀이 이제 끝나잖아요. 예. 네. 끝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누구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네.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셨던 거죠. 예, 예. 예, 그랬는데 또 거기에 응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남녀가 있으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질문은 나는 고지곳대로 사는 바른 생활 사나이다.
그 뵙기에는 굉장히 모범생 바른생활맨으로 보이시는데 네. 아니신가요? 천성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성이 네. 아니시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몸에 이제 습관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천성적으로는 고지고대로 살려는 것보단 굉장히 요령을 부리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에서 네. 제가 둘째 아들이고 네.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잔머리와 예. 꾀가 많은 예.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 원칙대로 산 것보다는 이제 요령껏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게 면이 있으셨구나. 예, 제가 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모든 거를 원칙적으로 하려고 바뀌셨어요?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은 우리 사위가 네. 한국에 있어요. 네. 벌써 사이도 사위가 있으세요? 네,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작년에 7월 달에 갔는데 사위가 한국에 있는데 네. 한국에 있는 이유가 우리 딸이 사위랑 대학생 때 데이트를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위 그때 이제 이미 사위 됐지만 사위가 불체자예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이 친구가 조기 유학을 왔다가 네. 911 때 이제 불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불체자가 돼서 이제 대학은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혼할 때 이 시민권자 여자하고 결혼해서 남자가 이제 회복이 되면, 맞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당당해지려면, 네. 당당한 입장에서 결혼을 해라. 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그럼 한국 가라. 네. 그 한국 가면 나 못 옵니다. 네. 못 와도 당당하지 않냐, 그게. 음. 결혼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 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냐. 예. 그리고 군대를 가라. 네. 한국 가면 또 군대를 가야 군대 된대요. 가야죠. 네. 그래서 그럼 군대를 가라. 그래야지 빚을 다 청산하는 거 아니냐. 네. 낳아준 그 국가에 대한 빚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결혼해서 네. 그러고 수속해서 오면 예. 그러면은 모든 게 부부가 같이 가서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가서 결혼을 한국 가서 하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가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왜 어려운 길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하셨어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제가. 네. 원래 선천적으로는 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음. 사위한테도 또 그 사돈 어른들한테도 네. 저 같아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일이라도 네. 나 같으면 여자를 바꾸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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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 안 되면 관두지. 네. 그럼요. 뭐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나 같아도 이러는데 야 정말 이 사위는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다. 분이네요. 네, 제가 하랜다고 하는 친구도 네. 대단한 거죠.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거기다가- 그래서 군대도 가셨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세상에.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이제 결혼 날짜 잡아서 저희 딸하고 저희 온 가족이 가서 결혼식하고 네. 신혼여행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민 수속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 올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예. 원래 안 그런데 네. 원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네. 뭐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바뀌신 거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사위한테도 얘기할 때 쇼컷으로 가는 것 같아도 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배로서 네. 결국은 다시 또 그 길을 간다.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그냥 차곡차곡 가라. 네. 그러면 제일 너한테 베네핏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당당하다.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남자한테 중요한 거다. 네. 네, 근데 그걸 잘 따라줘서 감사하죠. 사위도 대단하시네요. 하시지만 아니 또 좋은 또 장인 어른을 만나신 거죠. 네. 인생의 제가 선배로서 보니까 굉장히 사위가 예. 그 따님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여차했으면 에이 네. 그냥 예. 갈아치고 아니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에서도 또 있죠. 그 꼼수를 부리는 사람 같으면 그럼 둘이 알아서 그냥 순종하지 않고 둘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보다 이제 딸이나 사위가 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게 네, 그런 그러시네요. 거죠. 네. 예쁜 남녀네요. 네, 정말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이에요. 예. 예. 아무튼 또 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그래서 노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줄 알고 하면 네. 네. 전부 다 저보고 그 썰렁하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좀 네, 도와주는 거다. 낫다.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유머 그 스타일이 이 나이 많은 사람 수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아. 네, 센스 65세 이상? 예. 권사님, 장로님, 뭐 은퇴 장로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유머를 한다고 그래서 네. 아이고, 뭐 원래 못하는 걸 억지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네. 그냥 반두자.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의 X는 아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가로 열고 65세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대상층이 있는 거죠. 예. 그 사역을 아버지 학교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들이 있으세요? 예, 사실 아버지 학교 사역이 이게 끝일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처음에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잘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게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이제 저한테 필요해서 네.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아, 가정교회 예, 하시고.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가정교회를 하는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 큰 조직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보면 자녀들이 어리니까 유치부도 가고 다 이게 흩어지잖아요. 다 갈 수 네. 있죠. 예. 예, 그게 저한테는 항상 뭐 이렇게 저러지 않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왜 가족이 그러냐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예, 말고요. 왜냐면 네. 내가 목사님한테 듣는 설교에 대한 그 감동과 우리 자녀가 느끼는 감동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를 갖고 듣기 때문에 돌아가서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공간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설교를 듣고 한 공간인 가정으로 들어오면 서로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공감대가 많이 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 갖고 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겠구나. 그게 가정교회야겠구나. 근데 또 네, 그 그렇게 왜 했죠. 어떤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 네. 어떤 목사님 입장에서도 전달하는 거라든가 예. 그런 또 수준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얘기를 해도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아이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맞아요. 또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언어의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예. 그거를 100% 제가 동감을 하는데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고요. 네. 이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운행함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은사잖아요. 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주셔야 하나님이 되죠.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하자 해서 네.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정이나 모여서 같이 하시는 거는가요? 모여서 했다가 해처 모여를 많이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서너 가정 이상은 안 돼요. 음. 그리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네. 아니면 아이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였다 해치고 또 모였다 해치고 다른 가정 또 장점도 모였다 있고 해치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런 예, 게 예. 섞여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른 가정까지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일 이렇게 그 베이스로 보는 건 우리 가정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저희가 자녀가 이제 시집간 딸하고 둘째 딸하고 막내 아들하고 셋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5명. 네. 이 5명이라도 하나의 하나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네. 예,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목표니까. 예. 네. 그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분으로 아버지와 아내 송광률 전 선한 청지기 교회 목사님을 꼽으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아, 이거는 이렇게 실명이 나갈 줄 모르고 제가 적은 건데, 네. 예. 아버님한테는 제가, 저는 이상하게
아버님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네. 궁금이요? 예. 예. 그 아버님은 왜 저렇게 사실까? 음. 또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굉장히 아버님이 구두쇠였기 때문에 네. 제가 아버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예. 다른 아버지는 좀 이렇게 편안한데 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경직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관찰을 했는데 저한테 영향을 준 거는 첫째로는 생존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저는 어디 가도 생존은 가능하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검 스스로. 절약으로요. 뭐 근검절약이든 뭐 뭐든 이 부지런함. 모든 부지런함이든 아니면 부정을 긍정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살든 예, 네.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네. 굉장히 그거를 큰 걸 예, 물려주셨네요. 아버님한테 제가 예. 받아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두 번째로 아버님한테 감사한 거는 정직하세요. 네. 고지고대로. 예. 우리 아버님이 선천적으로 고지겠더래서 우리 어머님이 약간 좀 요령을 부리시는 거죠. 그걸 좀 엄마 닮으신 거네요. 그럼? 야곱이 리브가가 이렇게 네, 중개해줘가지고 예.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두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영향을 받고 가능하면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그 좋은 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고 아내한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신앙적인 거죠. 네. 어떠한 그 모멘텀을 아내가 주었고 지금도 뭐 사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제 비위를 항상 거스리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아내가 아주 기분 나쁘게 그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확 기분 나빠지죠. 기분 나쁘죠. 예. 내가 뭐 영적이지 아니라서 그래. 내가 지금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걸 갖다 영적으로 자꾸 몰아가면 그럼 네. 나는 뭐 이런 이제 기분 나빠지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견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는 분. 네. 네. 그래서 그거 안 잡아주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자꾸 시비를 걸어줘야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좋고 송강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좋았던 영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를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을 목회를 그 협동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말은 팀 사역이고 말은 협동 사역이라도 항상 이 하이라키 구조가 있잖아요. 네. 상하 구조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선한청지교회 송강률 목사님 목회할 때 보면은 한 10년 이상을 보면 수평적이에요. 이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사역자들하고는 항상 수평적인 네. 그런 담임 관계. 목사님이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그렇게 쉽지 하시기가요. 않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그렇죠. 재정부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보면은 이 속속이 알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았다. 그래서 영향을 좀 그렇게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한 거죠. 네. 그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수강할 때 또 저희 그 보면은 봉사자들이 유니폼이 입으시잖아요. 네. 꼭 축구 심판 같은. 예.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확 띄었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그런 디자인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건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마 3주차 때 보셨던 영상 중에 프라미스 키퍼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네, 프라미스 키퍼 때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프라미스 키퍼처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우리도 이렇게 통일된 그 복장을 하면 네. 통일성을 가져서 좋은데 유니폼이 축구 심판 같은 유니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를 스스로 누군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벌을 주는 심판이 네.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견제해주는 뭔가가 네. 우리 겉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이제 좀 긴장하게 되고 네.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남들이 볼 때 우리 자세가 좀 이렇게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니폼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어서 네. 네, 프라미스 키퍼 때 입었던 그거를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고 견제하고 잘 이렇게 갖추고 있자는 뭐 그런 그렇죠. 각오도 심판이라는 될까요? 거는 사실 예. 그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나 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네. 심판은 룰러잖아요.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정해줘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나부터 그걸 잘해야 돼. 아버지가 그래야죠. 그런 그 걸 잘해야 원칙도 돼요. 알아야 네. 되고 그러네요. 룰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심판복을 입고 있는데 네. 내가 룰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더 많은 거죠. 예,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예. 예.
그 아버지 학교 첫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는 것을 외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자로서 궁금한데요. 예. 그 아버지들이 어떤 심정일까요? 뭐 여러 가지 심정이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 고백이 내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네. 그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주님 아니 아버님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네.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눈물 나요. 예. 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가 내 정체성이 뭔지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네.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내가 또 부여받는 거니까 네. 아무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겠어요. 예. 거기다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이게 컨페션 하는 게 그냥 속으로 하는 거하고 그죠. 말로 하는 거하고 어나운스 다르잖아요. 하는 거하고는 예. 천지 차이죠. 예, 네. 그거를 우리는 속으로 맞아 내가 뭐 애들도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지 뭐. 아버지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거기서 모든 아버지들이 동시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할 때 네. 감격이 있는 예.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입으로 예.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본인이 아버지 학교를 이제 직접 수강을 하셨잖아요. 예.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변한 거는 저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던 게 네.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는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남편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부 세미나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내한테 네. 내가 잘해줄 이유 그걸 배우러 갈 그렇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